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스 권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정말 지원자의 소위 말하는 스펙 보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지원자의 어떤 부분을 보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실제로 나는 상대 어떤 경쟁자에 비해서 스펙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정말 이 상대적으로 어떤 불리한 이런 부분들을 채용 과정에서 보지 않는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요.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17년 하반기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때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시 선입견을 줄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을 배제한 채로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뭐 신체적인 조건, 나이, 뭐 성별, 학력 이런 것들이죠. 외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자의 어떤 직무에 필요한 실제 역량들, 능력들만 평가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332개 전 공공기관이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냐? 전형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진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나 과적 관계,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전공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지원 직무와 매칭되는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공을 기입하는 난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원자가 직무에 관련된 어떤 경력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만 어필하게끔 입사지원서가 작성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스펙들, 그런 것들은 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단 예외 직무는 연구직이다. 그러면 학력이 중요하죠. 학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학력은 중요하죠. 뭐 석사학위라든지 박사학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기입하는 란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중에 특수경비직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그런 직무에 어울리겠죠. 적합하겠죠. 그래서 특수경비직 이런 곳은 신체적 조건을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라면 적게 돼 있지만 무관하다면 적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전공도 안 적는다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 이런 쪽은 경영학 베이스가 돼야 돼요. 아무래도 경영학과 학생들, 전공자들이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전공을 적는 란을 폐지함으로써 그러면 그런 전공 능력은 어떻게 이제 어필할 수 있냐? 보통 이제 공공기관들은 2차 필기 전형 단계에서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라도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공부를 하였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란을 폐지한 이유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비전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취지하에 그런 항목들을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소위 말하는 스펙들은 보지 않죠. 물론 이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직무와 유관한 것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공계 직무 전공자들을 뽑는 이공계 직무들은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점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전공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직무와 유관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직무와 무관한 스펙들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입사지원서에서는 그런 항목들을 없애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 있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외부 컨설팅 기관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전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주 컨설팅 기관에 의뢰를 하죠. 내부 이제 인사 담당자들도 자기소개서를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취지하에 외부 기관에 다 의뢰를 맡긴다. 그래서 실제 뭐 인사부장이나 인사차장이나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도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를 외주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 단계에서 어떤
기업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은 2차 필기 전형을 보죠.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은 2차 필기 전형이 없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공 필기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한국사 시험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또 공통적으로 보는 게 전공 시험은 뭐 보지 않더라도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는 시험을 봅니다. 모든 기업, 모든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업인이 갖춰야 되는 기초 능력, 이걸 이제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런 시험도 역시 다 외주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외주 기관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보통 이제 기업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2번 정도 보죠.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 보통 이제 1차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할 사람들이죠.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실무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직무와 관련된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때 뭐 직무 역량 면접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PT 면접을 볼 수도 있고, 토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경험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기업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면접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보통 자기소개서나 그 지원자의 입사지원서,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 자체만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면접관들이 그 사람의 지원자의 어떤 성별들을 면접장에 이제 입장하는 동시에 알 정도로 그 각 개인의 지원자의 정보는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은, 사전에 가지고 있지 않고 당일 돼서야 알 수 있게끔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다. 면접관들한테도 개개인의 자료들이 전혀 사전에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소서조차도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지원자의 역량만을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을 보통 많이 보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은 여러분들이랑 일을 할 가능성이 없죠. 거의 없죠. 만날 기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직무 역량, 이런 것들보다는 1차 면접에서 직무 역량은 다 평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2차 면접에서는 보통 그 사람의 인성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때는 보통 자기소개서 정도는 면접관이 가지고 있죠. 역시 1차 면접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그러니까 학교가 어딘지, 전공이 어딘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가지고 있어봤자 자소서 정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인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 평가하다 보니까 면접관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면접 때 대부분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차 임원 면접 정도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들한테 제출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원자의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성들을 위주로 면접 때도 평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 교육도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뭐 가족 관계 물어볼 수가 없죠. 예전에는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아버지 뭐 하시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개인의 질문들도 궁금하다면 자소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질문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 질문보다는 공통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해야 공정하죠. 그래서 답변을 듣고 똑같은 이제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예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